네, 안녕하세요. 한스팜의 안혜성입니다. 지금 딸기가 없어요. 와, 제가 1화방과 2화방의 이 텀이 이렇게 긴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우리가 딸기를 재배할 때 첫 번째 꽃에서 나오는 1화방이라는 딸기를 다 수확하고, 이 2화방 두 번째 꽃에서 나오는 딸기가 연속적으로 나와야지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데, 두 번째 꽃에 대한 꽃대 작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잎 작업, 첫 번째 딸기를 키웠을 때 이렇게 많은 잎들이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노엽들을 제거를 해주고 나서 바로 한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연속 한파가 왔고, 저희는 영하 20도를 며칠 동안 이렇게 연속으로 유지가 됐으면서 실내 온도는 뭐 7도, 8도밖에 안 잡혔어요. 당연히 이 배지 내에 있는 온도 자체도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작물의 어떤 결핍 현상도 많이 왔고, 작물 내에 작은 뿌리 파리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이 농작업에 있어서 많은 일단 관심을 좀 보이지 못하니까 바로 이게 작물에 드러났더라고요. 결국은 작은 뿌리 파리가 굉장히 많이 좀 번식이 돼서 지금 그거를 잡아주는데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농업을 하실 때는 항상 이야기를 하죠. 농업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예, 맞아요. 제가 농장에 자주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일로 바쁘고 하니까 또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좀 발생을 하네요. 자, 어쨌든 이 1화방과 2화방 딸기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고요. 사실은 설 이전에 이렇게 2화방 두 번째 꽃에서 딸기들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아쉬웠고, 그래서 실제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출하가 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는 2월 말까지 체험이 꽉 차 있어서 체험으로 소진할 딸기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하는 농업의 어떤 이 컨셉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의 그 컨텐츠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사실 청년 후계농 접수가 마감이 됐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후계농 4,000명의 선발이 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창업이 스타트가 된 거예요. 창업이 스타트. 이 얘기는 뭐냐면 영끌을 해서 사실 이 농업이라는 사업에 이렇게 뛰어드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많게는 5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 뭐 적게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금력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내가 정한 작물, 내가 정한 이 컨셉의 이 농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플랜이 잡혀있지 않다면은 청년 후계농에 선발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청년 후계농에 선발이 되시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들 실전입니다. 보통 우리가 1년 이내에 어떤 농지를 조성하고 시설을 하고 또 농업 행위를 하면서 이런 경영체 등록을 하죠. 이러한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기간 연장도 가능하지만 어찌됐든 이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자금을 쓰려고 하고 또 빨리 경영체 등록을 해서 농업인의 신분이 돼야 되겠다라고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농업은 급하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빠른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농업은 다른 업종이랑 달라요. 우리는 농지를 수반하는 사업이야. 땅,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각종 인허가, 그리고 시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내가 노지 농사를 할 게 아니면은 대부분이 이제 시설 농사를 하시겠죠. 저희는 이제 원예 작물이니까 원예 시설을 이제 갖추고 있고, 뭐 축사는 축사 건물, 또 돈사,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어떤 시설을 가지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 업체 분들보다도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딸기로 예를 들어볼게요. 청년 후계농 요번에 선정이 됐어. 야, 5억 쓸 수 있는 자금이 생겼어. 자, 근데 나는 1년 안에 빨리 해가지고 9월 달에 딸기를 심어가지고 올해부터 수익을 볼 거야. 그러면 굉장히 바빠요. 지금 이미 농지에 어떤 후보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농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뭐 성토, 뭐 다짐, 그 다음에 뭐 보강토 블록도 쌓을 수도 있고, 어쨌든 원예 시설을 안착하기 위한 기본 이제 토목공사들을 많이 해야겠죠. 지하수 공사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설에 대한 시공이 들어가야 될 텐데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조급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가끔 가다가 제가 좀 안타까운 친구들 보면 청년 후계농 자금을 써야 돼. 근데 기한은 없어. 근데 땅이 안 구해져.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사지 말아야 될 경매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조급하게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어떠한 개발 행위가 안 되는 농지를 산다든지 맹지를 산다든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이 딸기 농사와 맞지 않는 그러한 시설 설계로 시설을 한다든지 실수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한 번 실수하면은 정말 큰일 나요. 우리가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말 이제 수억 원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수라는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행착오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년 후계농 되시기 전에 많은 농가들을 방문을 해서 그 농가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내가 습득을 하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됐었겠죠.
오케이, 어찌됐든 청년 후계농이 선발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 농지를 사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는 분들은 제 도서에도 나와 있어요. 농지를 조성할 때는 제가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드렸죠. 내가 하고자 하는 농업 컨셉에 맞는 농지를 선택을 해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토지 이용 규제라든지 아니면 또 밸류맵이라는 이런 농지거래 플랫폼을 보고 내가 사고자 하는 농지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걸 봐야 되겠죠? 지하수. 우리는 이제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 많이 관가하고 이제 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결국 우리는 지하수가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내가 농업을 하려는 지역 주변에 있는 지하수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직접 가서 지하수 샘플을 채취해서 작물에 맞는지 여부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겠죠. 이건 어디서 해야 돼? 지하수 정보센터. 네, 이미 제가 영상으로 몇 번 언급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농지를 만약에 조성을 해서 토목공사하고 지하수 관정 개발까지 했어. 이제는 시설을 올려야 돼. 자, 그러면 시설을 올릴 때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예를 들면 한 1000평에 대한 온실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거야. 작목은 딸기야.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이 1000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한 모든 컨셉이 잡혀 있어야 돼요. 측고는 몇 미터, 기둥 간격은 몇 미터, 그리고 뭐 환기에 대한 타입은 뭐 건치식 아니면 뭐 렉피디언차, 난방은 FCU나 아니면 히트펌프, 일반 전기 온풍기 아니면 대포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돼. 심지어 이제 양액기에 대한 어떤 브랜드부터 해가지고 배드는 11자로 할지 1자로 할지 또 포트는 화분 포트로 할지 아니면 통배지로 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많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 급하게 한다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업체에 제안을 받고 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업체 대표님들께서는 시설을 해주시는 분이고 농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 농업을 하는 데 가서 일을 해본다든지 직접 농업을 잘하시는 분의 그 농가에 가셔서 컨설팅을 받든지 자문을 얻는다든지 뭐 그러한 행위들을 해야 돼요. 지금 후계농이 선정이 되시면은 내가 이런 플랜들이 짜여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하는 행복멘토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고 또 경기도권이 아니다 그러면은 농림부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귀농 닥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주변의 선도 농가들을 좀 많이 다니신 다음 나만의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그 농업의 컨셉에 맞게끔 농지부터 시설까지 디테일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농지 거래도 하시고 시설 거래도 시설 계약도 하시면서 나만의 팜을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시행착오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러한 준비 없이 내가 시설이나 농지를 매입을 했을 때 한 1년 하고 나니까 그때 되면 후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 후회를 하는 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청년 후계농이 되시고 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빨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일반적인 좀 이야기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후계농 준비하시면서 또 저는 이제 원예 시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시설 관련된 컨텐츠를 좀 많이 올려볼게요.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시설 관련 기술사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물량 계산에 대한 부분, 어떤 에너지 용량, 그리고 뭐 환기, 배기, 뭐 이런 벤치, 골조, 뭐 피복제, 보온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텐츠로 조금씩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